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값이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4차 함수의 그림인데 지금 최고차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면은 오른쪽끝이 내려갑니다. 4차 함수의 종류 중에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 종류 중에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도 있습니다. 4차 함수 중에 이런 4차 함수도 있고요.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도 있습니다. 4개의 4차 함수 중에 첫 번째 거는 미분에서 빵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점들은 3개 있습니다. 이건 미분에서 빵 되는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게 2개 있습니다. 이건 접선의 기울기 빵인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이 극대점,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이 극소점입니다. 다음 중에서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녀석은 첫 번째 것만 지금 극소값을 가지나요?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이 극소점입니다. 네. 극소값을 갖는 건 첫 번째 것만 극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 극대값만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녀석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다 해서 몇 개 있어요? 생일. 극소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서로 다른 3개 있어야 됩니다. 미분하면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 미분했습니다.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2ax인데요. 요게 빵 되는 값이 서로 다른 3개가 있어야지만 첫 번째 그림처럼 됩니다. 요게 서로 다른 세 실근 빨간색 점이 그래서 3개 있어야지만 극소값을 갖습니다. 네. 극대값을 갖습니다. 네. 이 극소값을 갖는 거지. 네. 하지만 얘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몇 개예요? 하나요. 아니, 2개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 미분에서 빵 되는 게 각각 하나씩인가요? 네. 이때는 극소값을 갖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한 3차 방정식의 값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하나의 근해값은 누구죠? 0이. 네, 이미 하나의 근해값 0입니다. 마이너스 x로 묶었더니 첫 번째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2인가? 네. 요게 빵 나오는 세의 값 중에서 앞에 거는 근이 이미 0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3개의 근해값을 가지려면 요 방정식의 값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분식을. 요 방정식의 값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좀 더 정확하게 했느냐? 한 별씩. 밑줄 친 방정식은 0이 어떤 아닌. 밑줄 친 방정식은 0이 이미 근이었고요. 0이 또 근이면 중근돼 버리니까 0이 아닌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통과해서 3개의 실근의 값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제일 처음에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의 값을 가지려면 판별식을 사용하나요? 네. 판별식이 누군데요? 9 마이너스 플러스 2.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가져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0이 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0이 근이면 0을 x한테 0을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0이 근이 아니기를 원하니까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0을 대입했을 때 0이 아닌. 등호가 성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큰가요? 네. 하지만 누구는 아니라고요. 0이. 그럼 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면서 0 빼고 0보다 큰 범위 있는 숫자들이 요게 지금 답인가요? 네. 이러면 극소값을 갖습니다. 4차 함수의 값이 극대값을 가질 조건,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가질 조건은 시험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위에 것도 해주세요. 위에 것도 해주세요. 또 안 풀었잖아요. 풀었어요. 오! 풀었어요. 이야, 그 앞 페이지까지 풀었나요? 네. 네. 딱 여기가 제일 묘하게 이 페이지인가요? 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지금 설명하는 건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네. 3차 함수의 값이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양수인 것 같습니다.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3차 함수의 그림 총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또는 이렇게 생긴 거.
또는 이렇게 생긴 3차함수까지 총 다의 세 종류의 3차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미분에서 빵 되는 거,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점이 두 개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미분에서 빵 되는 접선의 기울기 빵인 점이 한 개 있습니다. 세 번째 건 접선의 기울기 빵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 녀석은 누가 극값을 갖지 않는 거지? 오른쪽 두 개. 네, 오른쪽 두 개는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극값은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이 극값이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거는 극대값도 가지고요, 극소값도 같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올라가다 내려간 적이 없고 내려가다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구한 거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걸 제외한 A의 값들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으로 A값 보려고 했지만 쌤은 극대값을 가질 조건으로 A를 구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얻은 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으로는 이렇게 답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네. 그럼 일단은 극값을 가질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서로 한 2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그냥 서로 한 두 개의 실근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건가요? 네. 서로 한 두 실근 가지면 판별식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3a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누구죠? 0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근데 이거는 극값을 가질 조건이죠? 네.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반대. 여집합으로 답을 쓰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입니다. 네. 나에게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볼까 이겨볼까요? 여기까지였어요. 개념쌤은. 아, 개념세는 여기까지 질문 나왔었다고요? 네. 네. 문제일세는 손 안 댔고요? 네. 시간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럼 꼴랑 몇 문제 안 풀었다는 얘기네, 당신도? 네. 민지야, 예. 들어오면서 예은이하고 인사했어요? 네. 저번에 첫날 인사했으니까 오늘 인사를 싹갔나요, 둘이? 아닙니다. 둘이 같은 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중학교 때? 1도 안 친한 거네. 오가다 친구의 친구로 한번 견눈질하면서 얼굴만 본 거네. 학원도 같은 학원 다닌 적 없고요. 졸라 개뻘쭘한 사이네요. 이게 좀 뭐지? 왜 이렇게 안 오지? 나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수sen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문제 선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극값을 가질 조건까지 숙제했어요. 86분. 풀어져 있네? 수고했네요. 이야. 세 문제만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애들 오기 전에 가다 풀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도착할 때 된 것 같은데 아직 도착 안 해요. 쪽수가 몇 쪽인데요? 88이요. 88쪽이라고 되겠습니다. (88쪽에) 풀어야 될 문제는 551이요. 551번 문제. (551번은) 함수 fx는 4차 함수인데요. 극대값의 개수하고 극소값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미분부터 할 겁니다. 4차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에 빵 되는 녀석의 값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미분했습니다. 미분한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이 빵 나오도록 하는 녀석의 값은 몇 개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로 약분했습니다. 마이너스 4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미분에서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도대체 누군지 조립제법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조립제법을 뭘로 하죠? 마이너스 1이면 되나요? 2. 일단 마이너스로 먼저 합시다. 네. 마이너스 1로 했더니 뭐라고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 x-2하고 x 플러스 그럼 빵 나오는 수의 값은 다 해서 몇 개 있다고요? 2예요. 쌤이 지금 그림을 그리는 녀석은 도함수의 그림을 그려볼 생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왜 무서워? 영어 대화를 같이 헐, 나 서현이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서현이 엄마 모시고 특별한 거 모르겠다. 니네 태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붕어빵까지 사서. 이건 17이고 이건 80이에요. 네. 일단 난 수업을 해야 되겠어요. 앉으세요 일단. 문제 풀이 끝나고 나서 먹읍시다. 수진이 지금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얼마 이것들이 배고프고 고쳤으면 서현이 엄마가 사러 보냈겠어. 아니에요. 저 야, 아무 고치 없이 말도 안 서현이 했어요. 엄마한테 빼가지고 뭐 감사한 마음으로 타고 왔어야지. 아무 말도 안 선생님 했어요. 배고파요. 아니요. 아, 그런 거 너는 안 범인이 했어요. 아니고 상의가 범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자,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쌤이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도함수가 지금 이러하다고요? 이게 도함수입니다. 최고창 교수의 음수입니다. 최고창 교수 음수면은 오른쪽 끝에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빵 나온 녀석이 뭐뭐 있다고요? 마이너스 1하고 빵 나온 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중근인가요? 네. 그런데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감소를 표현하는데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인가요? 네. 그럼 원래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까지는 fx의 그림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마이너스 1까지는 그래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줄 알았더니 또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건가요? 네. 이게 fx입니다. 그렇다면 fx의 값은 극대값이 몇 개 있어요? 하나. 그리고 극소값은 없어. 없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이고요. b의 값은 빵입니다. 아니, 2가 왜 저기 있어요? 2가 왜 여기 있냐고요? 이 방정식은 근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가 근인데 마이너스 1에서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접해야 되거든요. 아, 0 되는 거죠. 종이가. 네, 대입에서 0 나온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대입에서 0 나온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라고 했습니다. 근데 fx는 뭐야 어떻게 알아요? fx의 모양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느 포인트요? 방금 막 이렇게 그렸잖아요. 3차 함수, 4차 함수, 최고차 함수 양수, 3차 함수, 4차 함수, 최고차 함수가 음수. 매우 단순합니다. 그거 말고 미분한 거에서 원래 함수 그리는 거. 아, 미분한 거 가지고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놓치지 말라고. 도함수의 값이 양수면 증가, 도함수의 값이 양수면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 도함수의 보호는 fx의 증가 감소를 표현합니다. 근데 가운데 거는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이요? 네. 여기서는 도함수의 보호가 빵이잖아요. 도함수의 보호가 빵이면 접선의 기울기 빵해야 되잖아요. 네. 도함수가 의미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라고요.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54요. 5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4번으로 갔습니다. 상희하고 수진이 문제가 풀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풀어져 있는데요. 풀어는 풀어져 있는데요. 아니 조금은 풀어져 있는데요. 네. 전 또 물어봐도 돼요? 전거, 아무튼 이거 마무리하고 전거 질문하십시다 그러면. 네. 자, 지금 선생님 풀려고 하는 거 54번 문제입니다. 54번은 주어진 식의 이름이 뭐죠? 저기 이름이 뭐예요? 세 글자입니다. 다함수요. 아닙니다. 이 식의 이름이요. 이름을 알아야지 그 이름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항등식도 아닙니다. 세 글자라고요. 땡땡이 식이에요. 그럼 두 글자만 되는군요. 와, 무슨 식일까요?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의 관계식입니다. 저런 식은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관계식을 만나면 반드시 어디다 적용한다고요? X와 관계식을 만나면 반드시 어디다 대입해요? 돌아버리겠네요. 이 훌륭한 년들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관계식을 만나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나요? 관계식을 만나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관계식을 마주쳤으니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은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나영이 이제 이거 잘할 때 됐는데 저번에 모른다고 해서 다 풀어줬잖아. 자,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죠? Y y 대신에 h를 대입하나요? y 대신에 h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했더니 누군데요?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분자에 있는 요 x 플러스 h 빼기 fx가 누구라고요? x 플러스 h 빼기 fx의 값이 이거라고요? 네. fh를 쓸 때는 반드시 어떻게 쓰라고요? 한 칸 띄고 fh 쓰라고요? 네. 근데 뒤에 있는 거는 여기다 쓰려고 봤더니 h끼리 약분하면은 뭐라고요? h끼리 약분하면은 X 플러스 H. 지금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나요? 네. 나영이도 지금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이 뭘 할 차례인가? 띄어쓰기했던 녀석은 누구의 자리라고요? 네, 0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뭘 확인해야 돼요? f0의 값이 0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없던 걸 써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x하고 y 값한테 0 대입했습니다. x하고 y한테 0 대입했더니 왼쪽은 f0, f0, f0 끝인가요? f0의 값은 0인 거 확인했나요? 그래서 파란색 f0은 쓰나 안 쓰나 상관없죠? 네. 근데 이게 누군데요? F 프라임. 네, 이 동그라미 값은 f'0입니다. 근데 f'0의 값은 문제가 4라고 얘기하네요? 네. h는 0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이 식은 결국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인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도함수를 구한 거죠. 네. 자, 관계식을 이용해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한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근데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fx의 값은 도대체 언제 극소 언제 극대냐 물어보는데요. 도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절편값이 누군데요? 이 도함수는 절편이 누구냐고요? 2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2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빵 되는데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 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저희 없었어요. 우와. 자, 이 녀석은 도함수인데요.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원래함수의 그림을 생각해보면은 원래함수의 그림은 제일 처음에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요. 원래함수는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마이너스에서 다시 올라가요. 네. 그 다음 플러스 2부터 내려와요. 네. 그럼 플러스에서 극대값이고 마이너스에서 극소값인가요? 네. 극대값을 갖도록 가는 건 플러스 2고요. 극소값을 갖도록 가는 색값은 마이너스 2예요. 제곱에 더해주세요. 내신 거 맞나요? 붕어빵만 빼놓고 책은 언제 빼시죠? 왜 가방을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시죠? 아니에요. 자, 나영이 한 문제 더 있나요, 이제? 59번 59번으로 왔습니다. 민재 너 지금 설명한 거 진짜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함수 fx의 극대값은 1입니다. fx의 극대값은 1인데 1 대입한 함수값은 5보다 작습니다. 그럴 때 2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수진이하고 상이하고 빨리 식기 전에 먹고 싶은데 선생님 빨리 서둘러 볼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자, 이미 식었어요. 그리고 이미 식었다고요? 네, 이미 차게 식어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빨리 끝내고 먹읍시다. 자,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도함수 구했더니 6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a 플러스 1x 플러스 6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입니다. 나는 극대값이 1이라고요. 극대값은 언제 극대값으로 갔지? 저 3차함수 어떻게 생겼는데? 저 3차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극대값은 여기가 극대값인가요? 네.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함수고요. 미분에서 빵 된 거 찾고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근이 뭐뭐 있는데요? A랑 A 플러스 그럼 극대값은 언제 발생해요? A. A 대 2반의 세입값 1이라고요? A 플러스에서는 극소값이고요. 네. 극대값 1이에요. A를 대입한 값 1이에요. 나머지는 A만 대입해서 1이라고 할 겁니다. F한테 A 대입한 게 극대값입니다. A 대입했습니다. A 대입했더니 첫 번째 2A 세제곱 마이너스 6A 세제곱?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세제곱. 이제 제곱값 구하고 있습니다. A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A 제곱. 3A. 아 6A 세제곱도 있냐? 네. 6A 세제곱도 있으면 플러스 2A 세제곱이에요? 네. 그럼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3A 제곱에다가 6A 제곱. 6A 제곱도 있으니까 3A 제곱. 네. 근데 그 값이 좀 몇이었으면 좋겠다고요. 1이요. 근데 1대 2반계 구태가 5라고 얘기하네? 5보다 작다고 얘기하네? 1대 2반계 누군데요? 1대 2 했더니 6A 제곱 1대 2 했더니 마이너스 6A 플러스 6A는 지워지네요? 상수항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3이요. 1대 2 하면 2 빼기 3이어서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 값이 지금 5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산수 못한다고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이 제곱의 값은 1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식에서 식을 만족하는 A값을 찾고 있습니다. 조일제곱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2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조일제곱 통해서 A값 구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1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A 플러스 1하고 2A 제곱 플러스 A 빼기 1이고요. 인수분해해주면 2라고 1이라고 마이너스는 여긴가? 네. 따라서 A 플러스 1 제곱에 2 마이너스 1. 근데 우리의 바람은 제곱에서 1보다 작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럼 뭘 선택하라고요? A 값은 마이너스 1은 버렸습니다. 네. A가 2분의 1이었을 때 문제에 건 2대2 밭이라고요? 네. 그거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나영이는 지금 세 문제 질문 다 끝났네요? 그럼 당신 앞에 거 하고 싶다면서요? 말씀하세요. 46번이요. 46번이 몇 쪽인데요? 48번이요. 88쪽에 46이라고요? 자, 46번으로 갔습니다. 46번에 민재야 지금 이해가 되니? fx 값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저 3차 함수에 대해서 곡선이 fx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의 값을 gt라고 했습니다. 서현이는 잘 살고 있나? 남자연이요? 언제 되나요? 연락 남친하고 이제 헤어졌대요? 아니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저 3차 함수의 값이 fx 위에 있는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접선만 구하면 되네. 근데 접점의 좌표가 누구죠? t, ft가 접점이라고 그 부이는 점? ft는 누군데요?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2a.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죠? 기울기는 미분에서 t 대방계 접선의 기울기죠? 네. 이거 도함수한테 t 대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t 플러스 2. 그래서 접선 구했습니다. 접선은 y에서 y좌표를 빼세요. 기울기 쓰세요. x에서 x값 빼세요. 접선은 다 구했습니다. 접선 다 구했고요. 접선의 y절편 구하시라고요? y절편의 값은 x한테 빵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y의 값이 gt라고요? 네. gt한테 마이너스 t 세제곱
a 플러스 1t제곱 마이너스 2t. 오른쪽은 마이너스 t만 곱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t제곱. 마이너스 2 소거되는 데서 그럼 소거했습니다. 마이너스 2t 이항하려고 합니다. gt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t 제곱. 자, gt의 값은 다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여기까지 산수는 보편적인 산수입니다. 네. 그런데 GT 값 구했는데 GT의 값은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GT의 값은 지금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가요? 네. GT의 값이 지금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게 GT인데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증가요.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증가하려면 이렇게 0부터 4까지 있어도 증가해요? 이 범위도 증가하는 거 맞아요? 0하고 4의 값이 저렇게 있어도 증가하는 건가요? 네. 또는 0부터 4까지가 0의 값이 극점에 있고 4의 값이 극점에 있어서 0부터 4까지는 증가하는 건가요? 네. 이거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수진이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니 저거 산수는 마이너스 4t 세제곱 아니에요? 아니요. 도대체 어떻게?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인데? 저 이해하거든요. 자,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아. 자, 여기가 파란색이 0부터 4까지도 증가하고요. 빨간색이 0부터 4까지도 증가합니다. 도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함수의 값 어디로 블록이에요? 도함수가 어디로 블록이냐고요? 위로 불러. 네,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녀석의 값을 미분했으니까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이차함수가 나오나요? 네. 그렇다면 파란색이어도 0부터 4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도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증가하는 거네요? 네. 0부터 4가 이렇게 있어도 0부터 4까지는 증가하는 거죠? 네. 자, 파란색이면 0대2인 방법이 누구죠? 파란색은 0대2 방법이 누구냐고요? 양수요. 파란색이면 0대2 방법이 양수예요? 네. 빨간색이면 0대2 방법이 누구예요? 네, 빨간색이면 0대2 방법이 0이에요? 네. 파란색이면 4대2 방법이 뭐죠? 양수. 빨간색이면 4대2 방법이 누구예요? 명이요. 그럼 우리는 미분한 녀석한테 1대2 반에서도 0보다 커났다. 그리고 미분한 녀석한테 4대2 방법도 0보다 커났다. 이걸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함수의 값 구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t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0대2 뺐습니다. 1대2 뺐습니다. 아니 왜 1대2 뺐지? 0대2 한 거 아니었나? 0대2 뺐습니다. 0대2가 0인가요? 네. 그러니까 0대2가 0이면 등원을 만족하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A의 범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것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4대2 뺐습니다. 4대2 뺐더니 맞아요? 네. 4대2 뺐습니다. 이게 0보다 커 같으면 된다고요? 네. 그럼 8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구보다 큰 거예요? 43. 그럼 A의 값은요? 11보다. 문자 요구한 건 A의 값의 최소값 거래요. 다음에 11이 최소값이에요. 또 얘기하세요. 없어요. 붕어빵을 선택하셨네요? 아니, 네, 이제 붕어빵 아, 먹어볼까요? 붕어빵 먹은 다음에 또 합시다. 선생님 진짜 억울하네요. 저희 적절하게 왜 이렇게 많이 사주셨대? 미안하게 진짜. 두개 쓰기였는데 인당 2개씩이었는데 인당 하나씩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10개예요. 10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난 하나만 먹을게요. 니네가 들고 왔으니까 니네가 먼저 2개씩 집어요. 그냥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되네요? 근데 슈크림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집으라고요. 바꿔요. 아니 빨리 집으시라고 하나씩. 아 사연이 뭐 인원수까지 고려해서 사주셨어? 아니, 몇 명이냐고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5명이라고 얘기했어? 네. 빨리 집으라고요. 하나씩 더 집으라고요. 네? 아니 그냥. 아 나중에 집어먹겠다고요? 네. 선생님 손이 궁필 묻어가지고. 이건 뭐 먹을 거예요?
80. 슈크림보다 팥이 좋아요? 넌 뭐 먹을 거예요? 뽕이 안 좋아. 사양지심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뽕안 좋아. 넌 사양지심을 느꼈지만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진짜 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그러지 않아. 그래서 하나 먹어요. 소안 좋아서. 먹을 수 있어요. 소안 좋아. 하여튼 저는 슈크림을 먹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슈크림. 나도 슈크림 먹고 싶어요. 검색어 하나 더. 이거 알아두세요. 나 이거면 됩니다. 알아서 뭐하고요? 너희 다 드세요. 소연이 형한테 어떻게 갚지? 갚을 방법이 없지 않아요? 소연이 엄마 식사드죠 엄마 하려고 했는데 올 때마다 맨날 빵을 잔뜩 사고 그러거든 맨날. 소연이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한대 이제? 안 할걸요? 엄청 놀러다녀요. 논다 그랬는데. 넌 소연이 어떻게 만났어요? 아니 쌤이 말해줬어요. 집에서 그냥 놀고 있다. 소연이 팔자 폈네. 매일 새벽까지 남자친구랑 전화할걸요? 내가 생각했던 슈크림은 아니야 이거. 저 저희 집까지는 얼마가지고. 제과점에 있는 슈크림. 제과점 빵에 있는 슈크림을 생각했는데. 지훈아 너도 먹을래? 자 지훈아 빨리 먹어. 어? 왜 안 보이지? 그냥 박쥐 엄청 아프세요. 아까 카톡 했는데 아프다더라. 엄청 목 아프세요. 자 이제 드시면서 들으세요. 네,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근데 붕어빵 때문에 늦게 온 거구나. 아니에요. 붕어빵은 1분도 안 걸렸어요. 붕어빵은 내리자마자 1분 만에 받아온 거고요. 애초에 영화원이 10분에 끝났어요. 10분에? 왜? 반응을 느껴요. 야 그럼 지금은 영화관에 3명, 여전히 3명이에요? 같이 있는 사람? 네. 4명. 4명? 원래 4명이었는데요. 서연이랑 너희 들어가고 1명 더 있었잖아. 서현이는 그냥 뭐냐. 안 가잖아요. 옆에 있다고. 왜 걔는 엄마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엄마한테 안 듣지? 영어를 그러니까. 잘하나 서연이가? 아니 그래서 안 오는 거 같아요. 집에서.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아 언제든지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면 우리 애들한테 수학을 알려주진 않아. 왜요? 돈을 안 내잖아 우리 애들 나한테. 선생님 그게 뭐예요? 돈 내라고 우와. 해야 가자고 딸한테. 저 물티슈 써도 안 돼요. 있는 거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네? 안 돼요. 왜 깔끔 떨어요? 아니 팥이 묻어가지고. 네. 아, 더 쓰셔도 돼요? 아 먹어. 더 먹을래? 나요, 파지. 그런데 있어. 어? 남았어. 먹고 싶네, 빨리 먹어! 사연 야! 조용히 슈크림을 얘 옷에다 묻히는 거야 새 옷에다가. 새우야? 새우시야? 여기 새 옷했잖아 지금 딱 티나잖아 새 옷인 거. 안 춥냐? 아, 괜찮아. 어차피 차 타고 와서. 너 먹을 거야, 이거?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오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집에 나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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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빨리 아, 나 아무거나 빨리 해. 빨리 진행을 자, 해야 조용히 말하지 않고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0하고 플러스 1까지 범위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가 지금 최고창 교수의 양수인가요? 네. 그런데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어디 사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2하고 1이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네.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3차 함수의 값은 fx가 최고차함수의 양수인데 미분한 도함수의 값은 최고차함수가 누구지? 최고차함수의 양수인 2차 함수인가요? 네. 근데 빵 나오는 수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때 접선의 비율이 빵이에요? 네. x축은 여기 있다고요? 네. 이게 근이네요? 이제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미분해서 빵이 나오는 게 알파일 때 베타일 때 미분해서 빵이라고요? 알파 대입한 빵, 베타 대입한 빵인가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된 거 맞아요? 이 문제는 이 문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있는 숫자 알파는 근, 베타는 근 이런 숫자입니다. 수 근근수의 문제가 됐습니다. 근이 붙어 있습니다. 근이 붙어 있으면 뭘로 풀죠? 이건 판별식 대칭주 함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좀 필요한 거는 도함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정말 틀렸는데. 도함수의 값이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의 값이 도함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수 근근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쓰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판별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판별식이 뭐죠? 1 마이너스 A. 판별식 값이 0보다. 자꾸 나와. 자, 근이 두 개 있다면서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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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근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극대값도 갖고 극소값도 가지기 위해서는 x의 값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서로 다른 두 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큽니다. 두 번째, 대칭축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죠? 마이너스 1. 대칭축 마이너스 1 값은 사이에 있나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나요? 네. 여기서는 A의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할 차례죠? 함수값. 함수값을 지금 두 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숫자 빨간색으로 숫자가 두 개 있나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요. 1 대입했을 때 0보다 큰가요? 네. 나는 지금 도함수한테 대입하는 중이죠? 도함수한테 대입하는 중입니다. 네.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A. A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큽니다. 1 대입했습니다. 3 플러스 A. 그 녀석의 값도 0보다 큽니다. 공통된 녀석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 큰데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요? 네. 모두의 공통된 범위가 누구라고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네, 이게 우리가 찾는 A값의 범위입니다.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상황이 좀 다르겠네요. 방금 근이 붙어 있을 때 왔으니까 번호마다 근이 떨어져 있을 때 문제 하나 나눴겠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함수의 값은 양수라고요. 네. 최고차함수의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극대값, 극소값이 x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는 극대값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극소값은 1보다 오른쪽에 있다고요? 딱 이 상황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에서 극대값, 1보다 큰 범위에서 극소값이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점에서는 미분해서 빵 나와야 돼요? 네. 그럼 2차 함수의 값은 아래 블록인가요? 네. 2차 함수의 값 아래 블록인데 빵 나오는 수의 값이 두 개 있습니다. 빵 나오는 수의 값이 이때 빵 나오고요. 이때 극소값에서 빵 나오는 거죠, 도함수가. 네. 이게 근입니다.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근수. 마이너스 1은 숫자, 근수.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파란색은 숫자, 알파와 베타는 근인가요? 근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떨어져. 근이 떨어져 있으면 뭐로 풀어요? 함수값. 함수값, 숫자 대입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화려한.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아요.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도함수 구했습니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제일 처음에 이 함수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0보다 커요. 인수분해했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가요? 네. 두 번째 거는 미분한 거한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제곱 2 플러스 3 0보다 작아요? 인수분해 하면은 쌤이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네. 그럼 해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두 개의 공통범위 필요해요. 공통범위가 누구죠? 마이너스 3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또 있나요? 아니요. 이거 말고 더 이상 공통된 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네, 말씀하세요. 개념자는 질문 안 받아요? 미안합니다. 오기 전에 기념전 질문 다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녹화되어 있습니다. 네. 좀 이따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120.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파트로 갔습니다. 삼차함수나 사차함수, 다항함수들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전체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 좀 귀찮거든요. A부터 B까지 그림을 그릴 건데 A부터 B까지만 그림을 그릴 겁니다. A부터 B까지만 그림을 그릴 건데요. 그 사이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4개가 있습니다. A하고 B는 A부터 B까지로 얘기했을 때 A하고 B는 경계값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A부터 B까지 그림을 그리세요. 그때 A는 B는 경계값이라고 할 겁니다. 경계에서의 함수값, 양쪽 경계에서의 함수값과 FA, FB와 극대값과 극소값이 이 4개의 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이 4개의 값을 조사한 다음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정확하게 최대값, 최소값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기 싫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양쪽 끝에 있는 A, B라고 하는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FA, FB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 이 4개의 Y좌표가 누군지만 안다면 가장 작은 값이 누군지 가장 큰 값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4군데에서 2군데가 각각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어떤 그림이 되든지 간에 A부터 B까지 그림을 그리면 4개의 값 중에 A 대입한 함수값, B 대입한 함수값, 극대값과 극소값이 이 4개의 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고요.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그림을 정확하게 그린다면 중간값은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림이 정확하게 그릴 수만 있으면 중간값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림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저 4개 중에 하나가 최대값, 4개 중에 하나가 최소값입니다. 지금 한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이제부터 그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함수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만 그림을 그렸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미분할 겁니다. 미분했습니다.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그 값 찾고 있습니다. 3x 플러스 6x 마이너스 9의 값이 빵 나온 게 누가 있다고요? 마이너스 3 또는 1이 있나요? 네. 근데 나는 세 가지만 조사하면 될 것 같아요. A, B에 해당하는 녀석을 대입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A, B에 해당하는 경계값을 대입한 거죠? 네. 그럼 그 값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 값을 확인할 건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그림을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는 값을 확인할 필요가 없네요. 범위를 벗어나니까요. 네. 그럼 이 세 개 값만 조사해서 제일 큰 녀석의 값이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그럼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풀고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구할 건데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 연습 좀 합시다. 네. 최고 참교수 양수입니다. 여기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이 여기라고요? 아, 네. 여기가 누구라고요? 2. 네, 왼쪽이 마이너스 3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1이죠? 네. 네. 저때 미분에서 빵입니다. 하지만 그림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그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전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까지 대입한 녀석을 찾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큰 값을 가질지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큰 값을 가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입해봐야지만 압니다. 네. 눈쯤적으로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소값은 1 대입한 게 최소값이 확실한가요?
둘 중에서 최대값은 누가 되는지 조사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숫자 대입합니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 플러스 12 지금까지 4. 4한테 18 더했습니다. 22? 28인가요? 네. 그다음 플러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8 더하기 12 지금까지 20. 20 빼기 18. 8. 네, 8이라고요? 네. 그럼 최대값은 28이 최대값인가요? 네. 최소값은 1만 대입하면 됩니다. 1 대입하면 누군데요? 1. 네, 최소값은 1이 최소값이네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우리는 왜 28이 나와요? 왜 28이 나오냐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지금까지 4 거기다 18 더했으니 거기다 18 더했으니까 22 거기다 6 더했으니까 28 마이너스 18이잖아요. 아, 마이너스 2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잘못 계산했어요. 네. 된 거 맞죠 지금? 네.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인데 저 식의 특징은 홀수창이 없습니다. 홀수창이 없죠? 다 짝수창만 있죠? 네. 우린 저걸 뭐라고 불러요? 포기. 보기차식은 4창, 2창, 상수항으로 구성된 식인데요. 4창, 2창, 상수항, 4창, 상수항, 4창, 2창, 4창으로 구성된 게 보기차식입니다. 4창, 2창만 있으면 저거 보기차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저 식은 뭘까요? 뭐죠? 짝수차함수지 않나요? 짝수차함수가 우함수예요, 비함수예요? 그냥 아무거나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한 다음에 대답할까요? 짝수차함수는 우함수예요, 비함수예요? 아, 나 이것들 진짜 또 빡치하네. 우함수. 네, 우함수죠. 혈압 오릅니다. 네. 소리 안 지르고 적절하게 지금 수업 임하고 있죠? 네. 네, 짜증 안 냈죠, 방금? 자, y축 대칭입니다. 네. 우함수 y축 대칭입니다. 미분하려고 합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걸 찾고 있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빵 나온 셈값 찾고 있습니다. 4x로 묶었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빵 나온 셈값은 다 해서 3개 있군요. 빵 나온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0, 1 세 군데에서 접선의 기울기 빵 나옵니다. 네. 그런데 y축 대칭이라고요? y축 대칭이라고요? 네. y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빵 대입한 점도 있고요. 우리는 빵부터 3까지만 그려야 돼요. 근데 극소값이 누구에서 발생한다고요? 3까지 대입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대입하는 건 빵부터 시작해서 3까지만 대입할 건데 빵 대입한 게 최대값인지 3 대입한 게 최대값인지 모르고요. 최소값은 1 대입한 게 확실히 최소값이겠군요. 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0 대입했습니다. 0. 3 대입했습니다. 81 빼기 18? 그럼 못하겠어요. 네. 13. 최대값은 63이라고요? 항상 경계값과 그 사이에 있는 그 값을 구하고 그 값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구할 겁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함수는 3차 함수인데요. 3차 함수의 값의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0이었을 때 A, B를 결정하세요.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다만 문자 A, B를 삽입했을 뿐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그렸으면 좋겠는데 최고차 함수의 값은 양수라고 제가 얘기해주고 있네요. 선생님과 도함수의 값을 구하려고요. 도함수의 값이 3AX의 제곱 마이너스 12AX인데요.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3A로 묶었습니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빵 나오는 수의 값은 빵하고 4 두 개 있나요? 네. 최고차 함수의 값이 양수라고요? 네. 극대값은 빵에서 발생합니다. 극소값은 4에서 발생합니다. 최고차 함수의 양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림을 그리라는 범위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그리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값이 어딘지 모르잖아. 마이너스 1이 한 여기쯤에 있을까요? 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것부터 어디까지 대입하라고요? 2이요. 2까지 대입하라고요? 네. 그럼 최대값은 0 대입한 게 확실하네요? 네. 0 대입했습니다. 2요. 네, B의 값이고요. 그 B의 값이라는 얘기예요? 네. B의 값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값은 0에서 마이너스에서 발생할까요? 2에서 발생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입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니네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비슷한 거 얘기하지? 그 다음이 2대2겠습니다. 8A 마이너스 24A. 맞아요? 네. 둘 중에 누가 더 작을지 알아요 혹시? 밑에 께도 작지 않아요? 네, A값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밑에 게 더 작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소값이 지금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0. 2항이었습니다. A가 누구라고요? 2. A, B 다 구했습니다. 아까 B의 값도 이해했나요? 네.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최대 최소의 활용 파트입니다. 포물선 위에 움직이는 점 P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포물선 위에 움직이는 점이랑 마이너스 3,0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L이라고 할 때 거리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우리는 움직이는 P점 좌표 뭐라고 적을 건데요? A, A. T, T제곱이라고 합시다. 네. 쌤이 A를 기피한 이유는 A라는 문자는 마치 상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A라는 변수의 값은 보통 A라는 문자를 잡지 않습니다. 네. 자, 미지수 T의 값은 보통 변수의 값을 X나 T라고 잡으니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값 구했습니다. 거리가 누군데요? T 플러스 3. 네, T 플러스 3의 제곱하고 플러스 T의 4제곱.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면 루트 밖의 것도 최대값인가? 루트 속에 있게 최소값이면 루트 밖의 것도 최소값이에요? 네. 자, 선생님 순서만 바꿨었고요. 루트 속에 있는 것만 저렇게 썼습니다. 네. 그럼 FT의 값이 최소면 L도 최소겠군요. 네. 나는 최소값을 찾고 싶습니다. 최소값을 찾고 싶은데 미분에서 그 값부터 구하려고요. 4t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t 플러스 3입니다. 빵되는 그 값 찾고 있습니다. 2로 약분했습니다. 인수분해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 되나? 1을 넣죠.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이 적절해 보입니다. 인수분해 했습니다. t 플러스라고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고요.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판별식이 음수여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근이 없습니다. 네. 실근의 값은 오로지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헷갈리신 거 맞나요? 4차함수 아니다. 이 4차함수의 값이 최고참 교수의 값이 양수인 4차함수인가요? 네. 최고참 교수의 값이 양수인가요? 4차 앞에 있는 계수의 양수인가요?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죠. 하지만 미분에서 빵 되는 거 몇 개 있다고요? 하나요. 미분에서 빵 되는 거 하나 있어요. 그점 하나밖에 없어요.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그럼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문제는 뭘 구하라고요?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점의 좌표 구하라고요? 네.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점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1. 네, t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고요. 그때 점의 좌표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포물선이 있고요. 포물선에 내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범위를 잘 못 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요.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범위를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물선의 값은 어디로 블록이에요? 위로를 절편값은 누구예요? 3 마이너스 3. y절편은 9인가요? 네. 지금 이거 좌우 대칭인데 선생님 너무 성의 없이 그렸습니다. 좌우 대칭입니다. 네. y축 대칭입니다. 네. 그런데 사각형이 내접하면서 한 변이 x축에 있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게 똑같습니다. 네. 항상 어떤 점을 가정하죠? T.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가정합니다. 중3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오른쪽 위에 거 가정했습니다. 1. 저 점 좌표가 누군데요? 콤마 9 마이너스 T제곱. 그때 필요한 건 직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중3 때는 둘레길이를 구했을 건데요. 지금은 넓이의 값을 구할 겁니다. 네. 넓이의 값이 누군데요? 2T 곱하기 네, 그러네. 가로는 2t네요. 9 마이너스. 네, 세로 값은 9마이너스 t제곱입니다. 자, 선생님 지금 t값의 범위 구했을 거입니다. t값의 범위가 누구죠? t라는 값의 범위가 누구냐고요? 네, 0보다 커야 됩니다. 선분의 1이니까요.
또 3보다 작다는. 네, 3보다는 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신 거 맞나요? 네. x 주위에서만 그림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넓이의 값의 최대값은 어차피 0하고 3은 대입할 수 없잖아요. 등호 없으니까요. 네. 양쪽 옆에 경계값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갖지 않겠네. 오로지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은 극점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필요합니다. 미분했습니다. 보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8입니다. 빵 되는 게 누군데요? 빵 되는 게 누구냐고요? 루트 3은 이 범위 속에 들어있나요? 우리가 식을 세워서 푸는 대부분의 최대 최소의 문제는 실은 미분에서 빵 나온 값에서 보통 최대값 쓸 걸 같습니다. 그럼 루트 3의 값을 대입하라고요? 네. 루트 3 대입했더니 앞에 게 마이너스 6루트 3 18루트 3 네, 최대값은 12루트 3의 값이 최대값이네요.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나영이 혹시 놓치신 거 있지 않나요? 방금 푸는 동안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 값이 15짜리, 세로의 값이 8짜리 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양철판의 4개 모퉁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냈습니다.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의 부피의 값이 최대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한 변의 길이 값 문자로 뭐라고 적을 건데요? x라고 할까요? 네. 밑넓이 값은 몇인지 알아요? 15 마이너스 2x. 15-2x하고 8-2x의 값이 밑넓이인가요? 네. 높이의 값은 누구예요? 세우면. x. 네, 이게 부피의 값인 것 같습니다. 외식을 세웠습니다. 근데 x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3분의 1이니까 0보다 커요? 네. 하지만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15. 8. 8-2x의 값이 양수해야 되니까 네. x의 값은 4보다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식을 세웠습니다. 등호가 없습니다. 당연히 미분에서 빵 되는 값에서 부피의 값을 세될 겁니다. 네. 난 미분에서 빵 되는 것만 찾고 싶습니다.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4x 곱하기 x 마이너스 안 되네. 아이씨 어떻게 하지 이거를? 아이씨 전개해? 4x의 세제곱에다가 산수 못 하겠는데? 나 지금 맞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맞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120인가?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12x의 제곱 마이너스 92x 120? 빵 나온 게 필요합니다. 약분을 12로 약분할 수 있나? 12로 약분이 안 돼요? 네. 뭘로 약분하냐 그러면? 2로밖에 못해요? 또 할 수 있는 거야? 네. 아이씨 어떻게 하지? 23 어떻게 만들어? EX 어떻게 만드냐? 23을 6이라고? 아 그럼 되네요. 막 썼나요 지금? 네. 네. 그럼 X의 값이 누구예요? 3분의 뭐를 선택하죠? 3분의 3분의 5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한 배의 길이만 구하면 끝난대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최대 최소까지 끝났나요?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파트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있나요? 두 개요. 예, 이런 실근 두 개인 거죠. 네. 한 녀석의 값은 y는 fx고 또 한 녀석의 값은 y는 gx면 실근의 개수의 값은 도식을 갖다 놓고 빼가지고 이거의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건가요? 이게 교점이 두 개면 이것도 실근이 두 개인 거죠? 네. 이해된 거 맞죠? 이제부터 이거 하려고 해요. 쭉 이거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말해보세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려면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영하고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왼쪽은 3차 함수인가요? 오른쪽은 누구라고요? 빵은 뭘 의미한다고요? 빵이 의미하는 건 x축인가요? 중3 때부터 지금까지 빵은 x축을 의미했습니다. 네. 자, 왼쪽에 있는 함수는 내가 fx라고 칠한 다음에 fx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급점좌표 필요합니다. 급점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했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요. 여기서 빵 되는 게 누군데요? 2 마이너스 2. 그래서 지금 3차 함수는 최고층계수 양수인 3차 함수 이렇게 생겼나요? 네. 2대2배 쓰고 마이너스 2대입하고 2대입 하겠습니다. 2대입하면 누군데요? 2대입 했더니 19 빼기 24? 마이너스 7. 19 빼기 24 으아. 맞아요? 네. 네, 마이너스 2대입 했습니다. 마이너스 2대입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11? 35 빼기 8인가? 27. 그렇다면 x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죠. 뭘? 머리가 왜 이렇게. x축은 이런 데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실근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실근의 개수 3개인 거죠? 음.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두 번째 거는 곡선과 곡선의 관계는 서로 같다고 놓고 해석하기 힘들어요. 곡선, 지금은 선생님 어떻게 한 거죠? 곡선과 직선을 그린다는 교점을 확인했나요? 네. 그래서 한쪽을 다 이항해 주려고 합니다. 한쪽 이항해서 한쪽에 있는 함수를 fx로 잡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빵은 뭘 의미한다고요? X축. 네, 그래서 그림 그리려고요. 4차 함수 그림을 그리려면 급점좌표가 필요합니다. 급점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했습니다. 여기서 빵 나온 게 누가 있죠? 1. 저건 실근이 1 한 개밖에 없나요? 네. 급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고참계수의 양수인 4차 함수 아닌가요? 네. 네. 최고참계수 양수인 4차 함수가 급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림은 이렇게 그리라는 것 같은데 네. 급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빵 1대2 반값이 누군데? 마이너스. 그러면 x 마이너스 2라고요? 1. 아니, 하나만 얘기할까요? 1이요. 마이너스 1이에요? x축은 어디 있다고요? 그것보다 위에 있어 x축은? 네. 그럼 교점의 개수 2개인가요? 네, 실근의 개수는 2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실근의 개수 파트만 확인했고요. 이제 실근의 값의 부호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갖다고 놓은 식이 있습니다. 3차 함수와 2차 함수를 갖다고 놨고요. 저는 3차 방정식입니다. 저 3차 방정식에서 미지수의 값은 A가 미지수인가? A라고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한 개의 양의 실근값이랑 두 개의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의 값을 가지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방정식의 문제가 나오면 한쪽에다 몰아줄 생각이잖아요. 한쪽에다 몰아줄 겁니다. 네. 이렇게 몰아주려고요. 몰아줬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근데 방정식은 상수항에 있는 미지수 문자 a는 반드시 따로 별도로 이항해줘야 됩니다. 네. 아까까지는 방금 전 페이지는 3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를 해석했나요? 지금은 3차 함수하고 상수 함수의 관계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선생님이 그리려고 하는 건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양액은 1개하고 음액은 2개가 나올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빵 나온 녀석이 뭐뭐 있어요? 3하고 마이너스 1 있다고요? 네. 3차 함수 fx의 그림이 최고참계수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5. 3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7. 그런데 문제에서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빵 대입하면 빵인 건 알고 있나요? 네. 원점을 지나는군요. 원점 좌표가 한 여기쯤에 있으려나? 네. 대충 원점 좌표는 여기 그래프에 있는 점이 원점인가 봅니다. 0대0 0 나오니까요. 네. 원점을 기준으로 x축, y축이 존재하나? 네.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죠? 네. 근데 상수함수 y는 마이너스 a라고 한 상수함수가 어디 있어야지 실근의 값은 양근 한 개, 음근 두 개를 가지죠? 여기 있어야 되나? 그래야지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인가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인가요? 네. 그래야지만 양근 한 개하고 음근 두 개를 가지나요? 그때 마이너스의 범위가 뭐야? 0부터 0부터 네. 네, 요럴 때 양근 한 개, 음근 두 개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a의 범위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영이 이해 덜 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조금 위로 가면 안 돼요? 저기 조금 더 위로 가면 안 되냐고요? 어디요? 아우 지나게. 마이너스 1, 5 지나게요? 그러면 근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나는 음근이 두 개에서 그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방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상수항에 있는 미수수 a의 값은 한쪽으로 넘겨서 상수함수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보통 해설지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근데 해설지처럼 풀면 좀 불편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내용 정리라고 뭐라고 깍둑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바로 문제로 갔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저 3차 방정식이 서로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n값이 필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 fx를 뭐라고 적을 건데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n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2항에서 상수함수를 해석하겠다고요? 네. 그럼 3차 함수를 있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무슨 함수예요? fx는 무슨 함수냐고 묻잖아요. 홀수차 홀수차 함수가 무슨 함수냐고요? 기함수 기함수 무슨 대칭이죠? 원점 원점 대칭.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는 최고층계수 양수인데요. 원점 대칭입니다. 3차 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홀수차 함수니까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냥 그 값만 필요합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그 값이 누구? 언제 미분해서 딱 나오죠? 1 마이너스 1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n이라는 값이 어디 있어야지 근이 개수가 다 해서 3개 나오는 거야? n값이 여기서도 근 3개야? n값이 여기서도 근이 3개예요? 네. n이 여기서도 근이 3개인가요? 네. n값은 어떻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2부터 2 네, 끝났네요. 이런 거 맞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식 파트입니다. 부동식은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의 키가 2m보다 작다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모든 사람의 키가 2m가 안 된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일 큰 사람의 키가 2m보다 작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모든 사람의 키가 150을 넘는다고 얘기하려면 제일 작은 사람의 키가 150보다 크다고 하면 되겠죠? 네. 그게 지금 하는 거에 요점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해 주세요. 성립함을 보이세요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방정식은 상수항에 있는 a의 값은 한쪽으로 이항하고 푼다고 했잖아요. 부동식은 상수항에 a가 있어도 이항하지 않고 풉니다. 네. 쌤이 지금 밑줄 친 녀석의 값은 함수 fx라고 한다면 최고참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인가요? 최고참계수 양수인 4차 함수의 값이면 최소값이 존재하겠군요. 나는 모든 x값을 다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주장하려면 밑줄 친 값의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일 작은 값은 당연히 그 값에서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미분하려고요.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 빵 나온 값이 필요합니다. 빵 나온 게 누군데요? 1 얘네 시간 맞나요? 네. 이 함수는 짝수 참수였나? 4창, 2창, 상수항으로 구성된 짝수 참수인가요? 짝수 참수는 무슨 대칭이라고요? y축 y축 대칭? 이런 그림입니다.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고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고요? 네.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1 그럼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이 1이기 때문에 모든 값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걸 말로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함수의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봤습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부동식은 한쪽으로 싹 다 이항해 줄 겁니다. 부동식은 한쪽으로 싹 다 이항해 줄 거고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 부동식이 1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0보다 작은 녀석이 존재하겠네요. 네. 하지만 1보다 오른쪽만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최소값이 존재할까요? 네. 모든 실수에서 범위를 본다면 엄청 작은 값도 존재할 건데 네. 어느 눈금 오른쪽 것만 보려고 한다면 최소값이 존재할 수도 있군요. 네. 나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소값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값을 구하려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도함수의 값, 그 값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입니다. 빵 나온 게 누가 있죠? 약분을 해야 되나? 느낌이 싸하다? 그치? 니네는 느낌이 싸하지? 그죠? 싸하지 않다고요? 그럼 나만 싸한 걸로 합시다. 이 녀석의 값이 이런 거였네. 이 녀석의 값이, 도함수의 값이 2 곱하기 6으로 묶어줄 거라고 했을까? 6으로 묶어주면 x-1의 완전제곱식의 플러스 2인가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했을까?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아닌 조식 만들 줄 알죠? 네. 그럼 최소값이 누구란 얘기예요? 도함수의 최소값이. 도함수의 최소값이 2란 얘기예요? 네. 그럼 이건 도함수의 값이 항상 0보다 커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함수가?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고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하잖아요. 네. 이 그래프 fx는 계속 그림이 올라가기만 해요. 이런 그림이에요, fx가. fx는 계속 증가밖에 안 합니다. 도함수의 값이 항상 양수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어디만 대입하라고요? 1보다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라고요? 네. 그럼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1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한 게 누군데요? 1 대입한 게 3입니다. 1보다 큰 걸 대입하면 함수는 항상 3보다 큰가요? 항상 3보다 큰 녀석이 값은 0보다 크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양의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요. 대답을 못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진아, 사참수인데요. 넌 이 사참수에 뭘 구할 건데요? 뭘 구할 생각이죠, 지금? 최소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네, 그 말 같진 않았지만 그 말인 걸로 합시다. 밑줄 치는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목적하는 거는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목적하는 게 최소값이고요.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거 계속 똑같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값을 찾고 있습니다. 왜 A가 있고 난리야? A가 있어도 인수분해해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나? 그런가? A가 있어도 인수분해하는데 지장이 없냐고요? 1. 1로 했더니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인가요? 네. 나는 지금 뭐가 궁금했다고요? 최소. 최소값이 궁금했다고요? 네. 혹시 문제에서 a가 양수라는 얘기해요? 네. a가 양수라고 얘기해요? 네. 이거에서 본 거 같지 않아요? 얘가 뭐죠? 내가 좀 쓴 게 뭐냐고요? 5글자예요. 5글자라고요. 그럼 이렇게까지 드릴까요? 5글자예요. 절대 부득이. 네, 절대부동식이죠.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 절대부동식입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만 해도 항상 0보다 큰데 양수인 a를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큰 건 더 당연하겠죠? 네. 이 녀석의 값은 항상 양수입니다. 밑줄 찍으면 빵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양수입니다. 네. 그럼 그 값이 뭐밖에 없다고요? 1밖에 그 값이 없습니다. 4차 함수의 값은 1에서만 그 값을 갖습니다. 4차 함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네. 1대 2번개 최소값이에요? 네. 1대 2입니다. 1대 2 했더니 마이너스 맞게 잘 대입했나요? 언제 산수 다 할 건데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데 1대 2번 값이 요 값이고요. 요게 최소값인데요. 나의 바램은 최소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네. 최소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문제를 구한 건 양수값을 선택하라고요? 네. A는 3보다 크다가 답이네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속도가 속도 파트로 왔습니다. 속도가 속도 파트는 되게 쉬운데요. 처음에 설명할 때만 조금 새로운 비율을 좀 사용해야 돼서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너 메롱한 듯이 나왔다가 사라지냐? 자, 우리는 위치라고 하는 게 수직선상에서의 운동, 직선 운동만 우리가 수2에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수직선 위에 물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것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난 이런 것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2차원의 공간이 막 꼬불꼬불 이렇게 가는 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선 운동했을 때만 해석하는 게 수2, 곡선에서 해석하는 게 미적분. 대학에 가시면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임도 해석하게 됩니다. 이제 네. 자, 일단 하려고 하는 건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해석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수직선상에서의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이렇게 표기할 때도 있고요. 위치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대한 함수였을 때 위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집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치의 값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속도라는 표현도 있고요. 순간 속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에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합니다. 네. 시간의 변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하는데요. 평균 속도는 중학교 이후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평균 속도를 구하고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순간 속도의 값을 배웁니다. 순간 속도의 값은 리미트를 달아야지만 순간 속도입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기하냐면요. 그거를 D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뭔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쉽게 좀 살 좀 못해볼까요? 우리는 위치값을 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대부분 위치의 값을 가지고 순간 속도를 보통 구하는데요. 위치를 가지고 순간 속도를 구하는데요. 순간 속도는 평균 속도랑 달리 순간이라는 말을 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는 싹 다 순간 속도입니다. 위치를 이렇게 했다는데 델타라고 하는 건 간격이 좀 넓은 게 델타고요. D라고 하는 건 간격이 아주 미세한 게 D입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표현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뉴턴은 어떻게 한다고요? 라이프니츠 한 사람은 dt분의 d를 붙였고요. 뉴턴은 어떻게 했다고요? 뉴턴은 이렇게 했다고요? 뉴턴이라는 사람은 프라임을 사용했고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dt분의 d를 사용했습니다. 네. 결국은 뭐 했다는 얘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는 얘기네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인데 라이프 또 했대. 지훈아 요게 이게 지금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속도, 뉴턴이 얘기한 속도. 이걸 우리는 요걸 양변을 미분해서 F'T라고 쓸 수 있고요. 얘가 지금 속도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가속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가속도라는 개념은 다시 순간 가속도하고 평균 가속도가 있습니다. 평균 가속도는 뭐가 평균 가속도겠어요? 가속도는 속도가 추가되는 정도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의 값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는 평균 가속도를 얘기하는데요. 묻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간 가속도라는 게 누구라고요? 저희가 리미트만 붙이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길이 없네요. 이게 순간 가속도입니다. 근데 V가 이거라면서요. 그럼 V를 미분한다고요? V를 미분한 거라고 이게? V 프라임? 근데 이것들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 이걸 더블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순간 가속도의 값은 속도를 또 미분한 게 가속도네요. 요점은 이번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름만 더 붙여볼까요? 이름 살짝 하나만 더 붙입니다. 자, 이거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얘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름이 뭐겠어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인가요? 네.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가속도의 값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입니다. 근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꼴랑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 속도의 값을 미분하면 가속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자, 어떤 물체를 선생님이 던질 겁니다. 물체를 던졌는데 물체가 멈췄습니다. 물리적으로 멈췄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멈췄을 때 속도의 값은 뭘까요? 영. 물체가 가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돌고 싶어요. 뒤로. 이렇게 가다가 뒤로 가고 싶어요. 뒤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하겠죠? 방향을 바꿀 당시의 속도의 값은 뭘까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한. 아,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죠? 천천히 가라. 막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이건 안 됩니다. 방향을 바꿔서 가고 싶다면 잠시 멈춰서 돌아서 가야 됩니다. 네.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입니다.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현상이 발생할까? 가속도가 0이면 물체가 멈춘다는 얘기인가?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등속 운동을 할 때 가속도는 0입니다. 속도가 항상 일정하면 아쌤 머리 아파요. 내가 하는 말이 어렵나요? 아니요. 가속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를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속도를 늘린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속도가 변함이 없으면 가속도는 0입니다. 네. 자, 어느 포인트에서 머리 아픈지 난 잘 모르겠지만 과학이 생각나요. 과학이 생각나요? 그러게 지금 물리 설명했던 거는 과학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잘 가르치면 지금 완전 잘할 텐데. 과학 선생님들 타신 걸로 합시다. 내 탓은 아닌 걸로. 자, 다음 식에서 위치값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가 다음 것 같습니다. 최초의 물체는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물체의 움직임을 해석해 드립니다. 자, 위치값은 처음에 원점에 출발합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물체는 일단 속도의 값이 누구라고요? 2분의 했더니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라고요? 속도가 빵 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속도가 빵 될 때는 언제라고요? 인수는 안 돼, 이거? 인수는 안 돼? 아이씨, 망했다. 판별식 계산해볼까? 판별식은 누군데? 16 마이너스 9.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근이 있긴 있네? 네.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근이 나올 때까지 처음에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 속도가 빵인 순간 있겠죠? 근이 두 개였으니까. 속도가 빵인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방향을 바꾼다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다시 움직일 거예요. 또 속도의 값이 빵 되는 순간이 또 있다고요? 그 순간에 또 방향을 또 바꿔요?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이제. 3차 함수의 값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그걸 X축에서 이렇게 그리겠다고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물체는 이렇게 움직일 건데요.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마다 속도는 빵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의 값을 물어봤어요? 저거 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치가 0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건 위치의 값이 빵 되는 걸 구하는 얘기였나요? 네. 위치가 빵 되는 게 누군데요? 1. 몇 초일 때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난다고요? 3초일 때 원점을 지난다고요? 3초일 때 속도의 값을 구하라고요? 3초일 때 속도가 누군데요? 6. 3 대입했더니 27 빼기 24 플러스 3이니까 6이라고요? 가속도가 4라는데요? 가속도의 값 어떻게 구하겠다고요? 6. 또 미분하겠다고요? 근데 가속도가 4가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2. 네, t가 1일 때라고요? t가 1일 때 뭘 구하라고요? t한테 2 대입했습니다. 8-16 플러스 6이라고요? 마이너스 엄청 쉽네요. 그냥 미분한 다음에 또 미분의 숫자만 대입하세요 라는 얘기네요. 자, 문제가 이제 몇 개 남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네, 너무 많아요. 자, 변화율 전까지만 할까요? 자, 변화율 전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어디까지? 두 문제만 더 하면 되겠네요.
네, 변화율 전까지 2개만 더 풀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가끔씩 애들이 속도의 그래프인지 가속도의 그래프인지 위치의 그래프인지 그걸 모르는 애들이 허다하거든요. 이건 속도의 그래프라고 얘기했습니다.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옳은 것만 보고 해서 골라주세요. 일단 물체 움직임을 쌤이 설명드린 다음에 기억니은 디귿을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물체는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 출발한대요. 원점에 출발할 때 처음에 속도의 값이 뭐라고요? 양수인가요? 네. 자, 물체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A초가 될 때까지는 점점 빨라진다고요? 네. A초가 될 때까지는 점점 빨라져요. 그 다음 이 순간까지는 점점 느려지나요? 네. 여기까지 최대 속도였고요. 이제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느렸다가 이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는. 속도가 빵이라고요? 네. 속도가 빵이면 방향을 바꿔요? 네. 속도가 빵이어서 방향을 바꿔서 턴했다고요? 네. 턴에서 가다가 대충 이 넓이랑 똑같아 보여요? 네. 그럼 이 순간까지는 다시 원점까지. 원점까지 대충 근처까지 간 다음에 또 방향을 바꿔요? 네. 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체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A인 순간의 가속도, B인 순간의 가속도 이런 걸 얘기한다고? 이건 속도잖아. 가속도는 속도를 어떻게 한 게 각도라고? 미분한 거. 아, 미분한 거? 네. 속도를 미분한 거는 도함수인 거네? 네.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의 값은 결국 저 속도의 도함수고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인가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A인 순간의 가속도가 뭐라고요? 0이요. 아, 그렇게 보이네요. A인 순간의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 0인 것처럼 보이네요. 네. B인 순간의 가속도의 값은 양수라고 볼 수 있나요? 네, B인 순간의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인가요? 네. 네, 첫 번째 건 참이고요. 두 번째 건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0초에서 10초까지 운동방을 2번 바꿨나요? 0초부터 10초까지 사이에서는 이 순간이랑 이 순간에 속도의 값이 빵이니까. 근데 속도의 값이 빵이면서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방향을 바꿉니다. 만약에 속도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물체 움직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아, 그러네요. 원점에 출발한 물체가 이때까지는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그랬다가 돌아갈 줄 알았어. 잠시 멈추니까 이 새끼 돌아갈 줄 알았더만 그대로 전진해서 점점 빨라지는 건가요? 얘는 전진밖에 안 하는 거죠. 속도의 값이 항상 양수니까요. 그럼 세 번째는 참인가요? 일단 이제 한 페이지만 더 보고 숙제는 딱 거기까지만 내드리겠습니다. 셀은요? 아니. 쎄는요? 쎄는 금요일날 숙제 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아, 그래도 오늘 붕어빵 먹고 기뻤잖아요. 어쨌든 생일 사준 건 아니지만 서연이 엄마 덕분에 행복했잖아요. 잠시. 상이야, 고개를 들어볼까요? 자, 지면에서 초속 39.2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위로 던진 물체가 있습니다. 그 물체값의 위치가 높이입니다. 높이는 위치하고 동일합니다. 높이는 지표면에서 올라간 게 높이잖아요. 네. 여기를 빵으로 잡고 눈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게 수직선인 것 같습니다. 높이와 위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속도를 구하라고, 속도가 속도 구하라고요? 저게 높이의 값 위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도의 값부터 구하려고요. 속도가 누구라고요? 미분했더니 39.2 빼기 9.8t인가요? 네. 가속도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9.8에서 많이 봤는데? 9.8? 그 다섯 글자예요. 니네 중학교 건전고시 출신들이죠? 아는데요. 네, 힌트요. 중,
중력 가속. 네, 중력가속도 좋죠. 빨리. 아는데 단어를 갑자기 까먹었어요. 알겠습니다. 난 또 건정고시 오해했습니다. 자, 근데 2초 후에 물어봤잖아요. 2초 후에. 네. 여기다 2대입하라고요? 2대입하면 19.6? 네. 39.2 빼기 19.6이니까 속도는 19.6? 가속도는 뭘 대입하나 마이너스 9.8이라고요? 두 번째 게 요구하는 건 최고 높이를 구하라고?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다 최고 높이에 도달한 다음에 떨어져요? 네. 최고 높이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 누가 빵일까요? 네, 속도가 빵이겠죠. 물체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 순간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가 빵입니다. 자, 속도가 빵 나올 때가 몇 초일 때예요? 4초일 때라고요? 4초인 순간이 최고 높이에 도달합니다. 4는 어디다 대입해요? 최고 높이 구하려면 4 어디다 대입하냐고요? 여기다 4 대입해요? 네. 4 대입에서 나온 값이 최고 높이입니다. 이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의 값을 구하라고요? 지면에서 속도에 몇으로 쏘았는데요? 지면에서 쏠 때는 속도 몇으로 쏘았냐고요? 39.2. 그럼 땅바닥에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39.2로 떨어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의 시간이 뭐라고요? 그럼 땅바닥에 떨어질 때는 언제죠? 땅바닥에 떨어질 당시에는 시간은 8초일 겁니다. 네. 올라가는 시간과 떨어지는 시간 똑같을 겁니다. 네. 그래서 8을 갖다 대입해 속도 뭐라고요? 8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9.2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오실 때까지 현재 배울 때까지 개념쌤만 다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